그럼 이 차이가 얼마죠? 거의 한 800에서 9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 똑같은 2억짜리를 샀는데 업무냐 주거냐에 따라서 1년에 내는 세금이 800만원, 900만원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내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재산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거는 취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 청약 모두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에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100채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청약에서 무주택 조건을 충족을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재산세 측면에서 오피스텔 때문에 종부세가 나오냐 안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1주택이고 무주택이면 종부세가 애초에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저 같은 뭐 10주택자, 뭐 20주택자 이런 사람들은 종부세 하나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막 500만원, 1000만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오피스텔은 거래 금액 자체가, 원룸 오피스텔은 2억 이하 이 정도인데 재산세가 뭐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실 메리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저 같은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가실 분들은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오피스텔이 반드시 업무로 나오는지 체크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잘못 투자하셨다가 이게 종부세 합산이 돼서 재산세를 1년에 600만원 이상씩 내게 됩니다. 이거 되게 커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뭐 몇 억씩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600만원이 나오게 되면 사실 메리트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면 업무인지 주거인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소유주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소유주가 상가분으로 나오는지 주거용으로 나오는지 모른다 라고 하면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찾냐, 예를 들면 분당구청이라면 분당구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거기에 조직도를 보시면 재산세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031로 시작하는 담당자 연락처가 있어요. 여기 몇 동 몇 호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데 여기 재산세가 지금 뭘로 부과가 되고 있냐 물어보시면 돼요. 왜 이걸 아셔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이게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전 소유주가 업무로 쓰고 있었다, 그게 업무로 쓰고 있었다면 100% 나한테 올 때는 업무로 오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와도 업무고, 이게 보통은 소유권이 바뀌면 업무로 바꿔주는 동네도 많거든요. 그럼 이러나 저러나 저한테는 업무죠. 근데 만약에 전 소유주가 주거로 쓰고 있었다 라고 하면 많은 동네는 그거를 다시 업무로 원복을 시켜주지만 아닌 동네도 있어요. 그 주거 그대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세가 업무로 나왔다 라고 하면은 업무용 재산세니까 상가 재산세를 내죠.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는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거로 나왔거나 또는 모른다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공무원한테. 뭘 물어보냐, 만약에 전소유주가 주거로 나왔다고 했고 업무가 아니라 주거로 내고 있었는데 이제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그게 그대로 주거로 오는지 아니면 업무로 다시 바뀌는지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대로 넘어오냐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업무용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종부세 합산이 안 되겠죠. 근데 그대로 넘어오면 주거 그대로 넘어오는 거니까 저한테 합산이 되는 겁니다. 해당 호실이 업무인지 주거인지 꼭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주거로 그대로 넘어오는 거니까 주거면 저한테도 주거고, 그 전 소유주가 업무용이다, 업무용으로 썼다 라고 하면 저한테도 업무로 나오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부세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귀찮아도 공무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했던 내용을 같이 영상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뭐 찾는데 1분, 2분이면 돼요. 여기 들어가는 돈 생각하면 2분 시간 못 내나요? 낼 수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 그 이의동에 오피스텔 하나 매수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업무로 넘어오는지 주거로 넘어오는지 확인 좀 하고 계약서를 쓰려고요. 사무용이죠. 사무용이요? 소유권이 바뀌면 무조건 업무로 와요? 종부세 합산은 안 되는 거네요? 처음에 사실 때 안 네. 될걸요? 근데 이제 세입자를 나중에 들이면 전입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종부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으로 바뀌니까요. 따로 제가 신청을 뭐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바뀌나요? 전입이 들어가면? 오피스텔은 무조건 사무용이에요, 원래. 그러면 뭐 상관없겠네요. 종부세 안 나오겠네요. 주거로 쓰면 변동신고하면 이제. 변동신고를 주택으로. 보내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전에 해당 호실이 뭘로 나오고 있고 나한테 넘어왔을 때 뭘로 넘어오는지 아셔야 여러분들이 세금 계획을 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또 재산세에 대해서 업무, 주거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렸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전 소유주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공무원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라. 그게 제일 정확하다. 왜냐면 담당 구청마다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반드시 물어보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업무로 나오는 거랑 주거로 나오는 거랑
입장이랑 종부세가 나오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한 거거든요.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자, 볼게요. 공시지가 10억 아파트 두 채가 있으면 당연히 종부세는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시지가 2억짜리 오피스텔을 매수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업무인지 주거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금이 1년 재산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니라 주거로 됐을 때 총 납부세액이 4,400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거는 10억짜리 아파트 두 채 그리고 오피스텔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4,4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업무로 들어가서 종합부동산세에 합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3,5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얼마죠? 거의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세금이 똑같은 2억짜리를 샀는데 업무냐 주거냐에 따라서 1년에 내는 세금이 800만 원, 900만 원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죠. 이게 1년에 9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면 사실 오피스텔이 올라봤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그중에 반토막 또는 전부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니까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죠. 종부세로 인해 800만 원 이상 세금 차이가 나니까 반드시 담당자의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업무인 걸 확인하신 뒤에 투자를 하셔라. 종부세가 안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업무인 걸 확인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으로 업무로 바꿔주는 동네가 사실 우리의 메인 투자처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